김구. 황해도 해주의 턱골은 아주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곽씨 부인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깼어요. 여보, 어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꿈을 꾸는지 아세요? 글쎄 밤송이 속 밤 한 톨이 어찌나 탐스럽고 예쁘던지 제가 몰래 가져와 이불 속에 감춰두었지 뭐예요? 부인의 말을 듣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 아기가 태어날 좋은 꿈인 것 같구려. 태몽을 꾸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 부인은 정말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크게 힘쓴 인물인 김구예요. 김구의 어릴 적 이름은 창암이었어요. 창암이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언제나 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어요. 거지하고는 안 놀아 저리 가. 동네 아이들이 창암을 놀리며 어깨를 툭 밀쳤어요. 얘들아 거지가 넘어졌다. 그러자 창암은 입술을 깨물며 벌떡 일어섰어요. 해진 옷을 입었다고 모두 거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하루 종일 굶어서 힘이 없던 창암은 아이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지요. 이놈들 두고 보자. 난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창암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처럼 창암은 어렵게 자랐지만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지요. 하루는 창암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엿장수가 왔어요. 엿사세요. 헌 그릇이나 부러진 숟가락으로 엿을 사세요. 아무리 찾아도 엿과 바꿔 먹을 만한 것은 없었어요. 옳지. 아버지 숟가락을 부러뜨려야지. 창암은 부러뜨린 숟가락으로 엿을 사 먹었어요. 엿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쑥 들어왔어요. 너 어떻게 엿을 샀느냐? 창암은 은근히 겁이 났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버지 숟가락을 주고 사 먹었어요. 창암의 정직한 대답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숟가락으로 엿을 사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번만에 용서해주마. 어느 날 창암은 동네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서 갓을 하나 사왔는데 상민 주제에 양반 흉내를 낸다며 양반들이 내 갓을 찢어버리더구나. 할아버지, 우리는 왜 상민이 되었나요?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공부를 많이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된단다. 창암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 글 공부를 가르치는 훌륭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창암은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뛸 듯이 기뻤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지. 창암은 하루도 빠짐없이 험한 산길을 걸어 글방에 다녔어요. 글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 밤을 새워가며 글을 읽을 때도 많았어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구나. 너라면 틀림없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훈장님은 창암을 칭찬해 주셨어요. 드디어 창암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성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들은 이야기로는 벼슬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100번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 나라가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이야. 창암은 높은 벼슬을 얻어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창암은 21살이 청년이 되었어요. 그 무렵 일본은 점점 힘이 세어져 남의 나라 일까지 챙겨나더니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어요. 어느 날 창암은 일본 군인들이 궁궐로 서들어와 우리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고 봐라, 이 원수를 꼭 갖고 말리라. 창암은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다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 놈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창암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오십시오.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 창암은 나루토에서 수상한 일본 사람과 마주쳤어요. 어떻게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 사람의 명성하고를 죽였을 거예요. 갑자기 창암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났어요. 국모를 죽인 원수, 오늘 너를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창암은 재빨리 일본 사람의 칼을 빼앗아 목을 찔렀어요. 얼마 후 창암은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혔지요. 왜 일본 사람을 죽였느냐? 나는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요. 창암은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창암은 감옥에 갇혔어요. 창암은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어요. 국모, 나라의 어머니, 즉 명성황후를 말해요. 여기서 도망쳐야겠다. 더 이상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창암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 다녔어요. 그리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과 몰래 소식을 주고받으며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노력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결국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답니다. 창암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하나가 됩시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창암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힘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일본 군인들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어요. 창암은 감옥에서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견뎌내며 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난 네가 높은 벼슬을 한 것보다 더 기쁘다. 넌 이제부터 이 나라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창암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창암은 이때 이름을 구호를 백범이라 지었어요. 가장 천한 백정까지도 애국심을 지닐 줄 아는 국민이 되자는 뜻이 깃들어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김구는 사람들을 깨우치러 다녔어요. 3.1 운동이 일어난 후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갔어요. 임시정부에서 같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김구는 마침내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올랐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김구를 찾아왔어요. 저는 윤봉길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잘 왔소. 마침 그대 같은 청년을 찾고 있었소. 김구는 윤봉길의 애국심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상하이에서 열리는 일본 왕의 생일 축하식에 일본군의 높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인다고 하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반드시 민족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마침내 윤봉길은 일본 군인을 향해 폭탄을 던지고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일본 군인에게 붙잡혔지만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독립에 대한 바람이 점점 커져갔어요. 국무령,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임시정부 최고의 자리를 말이에요. 나라를 되찾으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해. 김구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강복군을 기르는 전문 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으로 꼭 독립을 이루어냅시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럽던 시절이었어요. 김구는 강복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을 쫓아낼 날만을 꿈꾸며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사정과 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냈어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욕심을 부리던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된 거지요. 만세!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외쳤어요.
나라 안은 온통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어요. 김구와 임시정부 관리들은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김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남의 나라 도움으로 독립을 하다니 우리 힘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를 되찾긴 하였지만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둘로 나누었어요.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구실을 삼아 38도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기로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스린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어요. 남과 북이 따로따로 나라를 세우려 하니 정말 큰일이야. 김구는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과 북은 한민족이요.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김구는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막으려고 평양에 갔어요.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김구는 항상 이렇게 해줬답니다. 무장해제. 전쟁에서 진 군대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걸 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김구의 집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탕탕탕.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김구의 노력에 반대하던 사람이 결국 총을 쏜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진 듯 크게 슬퍼했어요. 선생님, 백범 선생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눈물을 흘리며 장례 행렬을 뒤따라왔어요. 김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이끌어준 김구.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